마지막 차시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학습 차시입니다. 파이썬 언어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즉 파이썬 언어의 반복문과 조건문과 리스트를 이용해서 최대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학습 요소로서 공배수와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인데 어떤 1부터 입력한 수 사이에, 즉 1부터 1000 사이에 오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입력한 수는 데이터 입력값이 될 겁니다. 입력값이 되고 넘버가 되고 배수는 데이터가 되어 가지고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숫자를 5를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은 이 5가 배수가 되겠죠. 그죠?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배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입력하시오를 출력하고 화면에서 수를 입력하면은 5의 배수인지를 저장할 곳을 준비합니다. 1이 5의 배수인지 판별을 해보고 5의 배수면은 1을 저장시키고 2가 5의 배수인지 판별해가지고 5의 배수면은 2를 저장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5가 5의 배수면은 저장되는데 6은 5의 배수가 아니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순차문으로 이렇게 쭉 쓸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순차문으로 쭉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조건문으로 한번 이렇게 이거를 하나 요 구조로 우리는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지난번에 1부터 입력한 수까지 반복한다 이겁니다. 그죠? 즉 x가 5의 배수인지 판별을 하고 x가 5의 배수이면은 배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x 값이 1부터 입력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처럼 요는 순서를 요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이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는 알고리즘으로 만약 표현을 하면은 이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플로 차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입력하시오가 만약 화면에 출력되는 구조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수를 입력하시오라는 이런 플로 차트고, 그럼 숫자를 입력되다 가지고 넘버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출력할 5의 배수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5의 배수면은 데이터를 이을 곳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x가 5의 배수인지를 1부터 입력한 수까지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1부터 입력한 수까지 반복하기 위해서 이 i가 제일 처음에 1이 돼가지고 넘버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즉 i가 넘버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럼 이 i가 5를 나누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i가 5를 나누어지면은 이 i가 이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의 타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i를 한 개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i가 그러면 2가 됩니다. 2는 5를 안 나누시니까 리스트 데이터가 5의 배수가 안 되고 no로 해서 또 i가 3의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요거를 계속 no일 경우에는 반복을 하다가 i가 5가 왔습니다. 그죠? 5는 5를 나누어지니까 5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6이 돼가지고 6은 또 5를 안 나눠지니까 6, 7, 8, 9, 10, 9까지 반복을 이렇게 하다가 10 되면은 여기 와가지고 10 되면은 이놈이 10은 5를 나누어지니까 10은 이 데이터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죠? 즉, 요거를 만족하는 것만 이 리스트 안에 자꾸 저장 두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보고 만족하면은 내가 내 주머니에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엮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플로 차트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을, 요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수를 입력하시오를 출력하게 한다. 프린터 어떤 수를 입력하시오 됩니다. 화면에서 어떤 수를 입력받는다라고 하면은 요 문장입니다. 그죠? 요 문장. 출력할 5의 배수를 저장할 곳을 준비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 두 문장은 순서가 바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 두 문장은 순서가 바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입력한 수까지를 반복한다. for i in range 1, number 더하기 1 요겁니다. 그죠? 요거 이제 요 문장을 요 레인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x가 5의 배수인지를 판별한다. if x가 5를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0이면은 이럽니다. 그죠? 이 i를 데이터에 저장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데이터를 크게 이렇게 줬습니다. 넘버는 안 해줬는데 이거는 뭐 요래주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 리스트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5의 배수, 어떤 수 1000을 입력을 하면 5의 배수가 5, 10, 15, 20 이렇게 100을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100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배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논리 연산자라는 것을 배울 건데, 논리 연산자, AND라는 것을 배웁니다. AND라는 것을 배우는데, 어떤 관계식이 참이고 참일 때, AND 하면은 두 개가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7은 8보다 적다, 참입니다. 그죠? 그리고 9도 10보다 적다, 참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가 참이라는 겁니다. 그죠? 거짓이 아니고, 이 결과가 참이다. 그러면 이게 참이고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이다라는 뜻입니다. 7은 8보다 적다 참입니다. 9는 8보다 적다 거짓이죠. 그죠? 이 결과는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짓이고 참일 때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7은 6보다 적다 거짓입니다. 9는 10보다 적다 참입니다. 그죠? 이래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and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그죠? 7도 6보다 적다, 9도 8보다 적다. 이러면은 이 and 연산자라는 것은 양쪽 식이 참일 때만 참이다라는 겁니다. 참일 때만 참이다.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오와 연산자. 오와는 혹은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라는 뜻입니다. 즉 왼쪽 식이 관계식이 참이고 참일 때도 참이고 거짓이면은 참이고 거짓이고 참이면은 참이고 이 거짓이면은 거짓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7은 8보다 작거나 또는 9는 10보다 적다. 그러면 둘 다 참이니까 참이죠. 7은 8보다 적다 또는 9는 8보다 적다. 참이고 거짓이니까 그렇지만 참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이니까 7은 6보다 적다. 거짓입니다. 9는 10보다 적다.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는 참입니다. 7은 6보다 적다. 거짓. 9는 8보다 적다. 거짓. 결과는 거짓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not, and, or와 not을 꼭 알아야 되는 not은 관계식이 참이면은 결과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면은 참이 되는 겁니다. 즉, not 7은 8보다 적다. 이게 거짓이 참입니다. 그죠? 이거는 결과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9는 8보다 작다. 거짓입니다. 결과는 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리 연산자에서 and, or와 not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연산자를 지금 하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를 먼저 연산을 할 것인가? 가로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연산자,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제일 우선순위가 낮은 게 이거 논리 연산자입니다. 지금 배운 논리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두 수의 그 공약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수가 만약 작은 수라고 가정을 하면 두 수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죠? 두 수를 입력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약수 구하는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수도 어떤 i로 나누어지고 AND 조건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AND, 그죠? AND. 두 번째도 나누어지면은 그 데이터를 공약수에 열어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값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즉, 화면에 두 수가 입력되고 출력수는 공약수를 한다. 자, 이 수식을 알면은 요 수식, 여러분들이 변수와 수식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논리적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두 수가 지난번에 두 수가 1로 나누어지는지 판별을 해가지고 1로 나누어지면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수가 2를 나누어지면은 AND 조건이다. 그죠? 공약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를 이 두 수가 1부터 어떤 한 수까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두 수 x가 동시에 나누어지는지를 판별해가지고 나누어지면 공약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약수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난번하고 앞 프로그램 공약수하고 하나의 차이가 여기 AND, 이 두 수가 여기 보면은 플로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은 앞에 거하고 똑같는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것도 첫 번째 수도 i로 나누어지고 두 번째 수도 i로 나누어지고 즉 AND 조건이면은 논리 연산자 AND이면은 그 i가 그냥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공통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넘버 1하고 넘버 2의 공통 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수 같으면 세 수의 공통 약수를 구하면은 세 수가 다 나누어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두 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입력받은 프로그램을 첫 번째 수를 넘버 1, 두 번째 수를 넘버 2, 공약수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해놔놓고 조건에서 넘버 1이 i로 나누어지고 AND 자, 여기에 이 AND를 써야 됩니다. AND 그리고 넘버 2가 i로 나누어지면은 그놈이 공약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념을 그대로 파이썬 언어를 그대로 표현을 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약수 AND 여러분들이 AND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키인을 해서 결과를 수행시켜 보면은 첫 번째 수를 18, 두 번째 수를 24를 넣으면은 공약수가 1, 2, 3, 6이 출력이 됩니다. 그죠? 1, 2, 3, 6. 이 공통적인 약수가 1, 2, 3, 6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1, 2, 3. 4는 뭡니까? 여기서는 나누어지는데 18은 안 나눠지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나누어지는데 요거는 안 나눠지니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약수를 구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약수를 이용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출력되는 것은 맥스 값이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죠? 똑같이 공통적인 약수인데,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현재 지금 찾은 공통적인 약수가 현재 찾은 공통적인 약수가 가장 큰 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 i를 계속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그 i가 증가시켜가지고 두 수로 나누어지면은 그 놈이 또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즉 현재의 수, 즉 현재까지 두 수가 만약 1로 나누어지는지 판별하면은 나누어지면은 이 현재까지는 최대 공약수라는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 거를 찾아가 보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가지고 나누어지는 그 현재까지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플로 차트로 그려보면은 두 수가 나누어지면은 이 나누어지는 이 i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i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 즉, 두 수가 나누어지면은
두 수가 지금 나누어졌다 이겁니다. 그죠? 두 수가 나누어지면은 이 i 값이 현재 맥스1이 된다는 겁니다. 맥스1 일부러 제가 맥스 대신에 맥스1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맥스는 파이썬 언어의 또 특별한 기능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맥스1을 i를 맥스1으로 두고 최대까지입니다. 공약수를 통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고 가정하면은 아까 이 i가 최대 공약수가 된과 동시에 이 i가 이 데이터 약수 데이터에 잡아 있는 겁니다. 그죠? 약수 데이터에 계속 잡아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잡아 있는 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제일 마지막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죠? 프로그램은 뭐 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넘버1이 i로 나누어 가지고 0으로 되고 넘버2도 i로 나누어 가지고 0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놈을 약수에 저장하고 현재까지의 최대 공약수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18하고 24를 입력하면 공약수는 1, 2, 3, 6이 되고 최대 공약수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로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스로소 알고리즘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두 수를 스로소를 판별하면은 두 수의 스로소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겁니다. 그죠? 즉 공통적인 약수가 1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스로소라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최대 공약수가 1이면은 두 수는 스로소입니다. 그죠? 최대 공약수가 1이면은 두 수가 스로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배수 구하기입니다. 어떤 수의 배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변수가 뭔지 또는 수식을 결정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을 받고 어떻게 출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알고리즘을 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수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는 입력하는 값이 어떤 수, 넘버입니다. 그죠? 넘버가. 그러면 그 수의 배수는 그 넘버에다가 1을 곱하면은 그 수의 1배가 되고 2를 곱하면은 2배가 되고 3을 곱하면은 3배가 되고 4를 곱하면은 4배가 되고 이게 배수를 구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죠? 그 원칙을 수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이제 배수 안에 들어갈 건데 이 배수는 넘버에다가 i를 곱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배수 구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50개의 배수를 구한다고 하면은 어떤 수를 화면에 입력을 받으면 배수를 저장할 곳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메모리 안에. 그러면은 50개의 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1부터 50까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입력받은 수에 i를 곱한 거죠. i가 1부터 50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i가 1부터 50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배수에 두 개만 하면은 배수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슈도 코드를, 이 가상 코드를 오른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수를 화면에서 입력받는다. 즉, 어떤 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입력받은 거는 여기에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이 데이터는 배수를 지정하기 위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레인지가 for i in range 1, 50 더하기 1. 우리 레인지라는 거는 한 5차시 때 배운 값이 여기서 i가 1부터 50까지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변수에 배수를 잡아 열려고 하면은 현재 있던 어떤 넘버의 배수를 열려고 하니까 이 넘버의 배수에다가 1을 곱한 것을 이 데이터에 잡아 있는 겁니다. 그죠? 2를 곱한 것도 데이터에 잡아 있고, 3을 곱한 것도 데이터에 잡아 있고, 4를 곱한 것도 데이터를 잡아 있고,
그래서 50개의 변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제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파이썬 언어로 프로그래밍한 그 결과 배수 구하기를 한번 수행해 보면은 이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면은 여기에 만약 어떤 수의 배수 23을 넣는다고 가정하면은 23에 50개의 배수를 구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23 곱하기 1, 즉 23을 여기에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23을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첫 번째 23, 이 넘버가 23 곱하기 1이 이 배수에 저장시켜주고, 또 i가 2일 때 23 곱하기 2를 한 것을 배수에 저장시키고, i가 3일 때 23 곱하기 3을 한 것을 배수에 저장시키고, 그럼 이 배수가 50개가 저장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배수를 출력해 보면은 23을 넣으면은 배수 50개가 저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수 50개, 이 50개를 내가 또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50개의 배수가 아니라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두 개의 수를 넘버 1하고 넘버 2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넘버 2가 해당되는 배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수식을 넘버 2 횟수만큼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는 50개가 50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화면을 입력받은 것은 배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화면을 입력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배수, 그죠? 어떤 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입력하는 수가 됩니다. 그죠? 그럼 넘버 1하고 넘버 2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는 이제 배수 데이터를 잡아 있는 겁니다. 그죠? 값을 1씩 곱해가지고 배수 데이터의 값을 잡아 있는 거고, 지난번에 데이터를 50개 지정했을 때는 5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넘버 2는 내가 화면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50자리에다가 넘버 2만 들어가면은 쉽게 이 프로그램은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앞 프로그램하고 배수 구하기의 차이점에서 넘버 1, 넘버 2 대신에 50이 들어가면은 50개의 배수를 있는 거고, 개수를 10개를 이렇게 입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23을, 어떤 수가 23이고 개수가 10을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26, 46, 69 이렇게 해가지고 230까지 10개의 배수가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수를 입력받고 배수의 개수도 인풋을 통해 가지고 입력받은 것을 프로그래밍을 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3개를 입력을 받는다라는 건데, 데이터를 3개를 입력하는데 두 개의 어떤 수의 배수를 구해본다라는 겁니다. 두 수의 배수를 구해본다. 자, 두 수의 공배수 하기 이전에 두 수의 배수를 한번 구해보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럼 두 수가 넘버 1하고 넘버 2가 입력을 받고, 카운트가 배수의 개수를 입력받습니다. 그죠? 배수는 데이터 1은 첫 번째 배수, 데이터 2는 두 번째 배수가 되고, 첫 번째 배수는 넘버 1에다가 이 i 값을 곱해가지고 카운트만큼 증가시키면 되겠죠. 두 번째 배수는 데이터 2에다가 넘버 2에다가 i 값을 곱해가지고 또 증가시키면 될 겁니다. 그죠? 화면에 숫자를 입력받는 것은 넘버 1하고 넘버 2하고 여기 카운트까지 입력받습니다. 그죠? 카운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하는 것은 데이터 1하고 데이터 2가 출력된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해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수를 화면에서 입력을 받고, 두 번째 수를 화면에서 입력받고, 세 번째 수를 화면에서 입력을 받는데 이거는 개수입니다. 그죠?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 배수를 저장할 곳을 두고, 두 번째 배수를 저장할 곳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변수가 크게 리스트, 여러 개를 들어가는 리스트가 2개가 되고, 기본적으로 변수가 여기 3개가 저장이 돼가지고 변수가 5개가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럼 i를 1부터 개수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입력받은 수에 i, 즉 1을 곱하면은 첫 번째 배수가 되고, 두 번째 입력받은 수에다가 또 1을 곱하면은 두 번째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i가 1부터 카운트까지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수를 출력하고 첫 번째 배수를 출력하고 두 번째 배수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가상 코드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거를 쓰면은 슈도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그냥 컨버터, 변환만 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넘버 1하고 넘버 2, 카운터,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1하고 데이터 2는 데이터 1은 넘버 1의 배수의 개수가 들어가고 데이터 2는 넘버 2막의 배수의 개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카운터가 입력받은 개수니까 데이터 1점 append I 곱하기 넘버 1, 데이터 2점 append I 곱하기 넘버 2. 그럼 데이터 1에는 넘버 1에다가 넘버 1에 곱하기를 한 1 곱한 거 들어가고 2 곱한 거 들어가고 3 곱한 거 들어가고 4 곱한 거 들어가고 5 곱한 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넘버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거를 프로그래밍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로 요거를 입력을 해보면은 어떤 수 24하고 16을 넣으면은 10배, 24에 10개의 배수가 나오고 16에 10개의 배수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수학적 논리로서 공배수라는 게 24의 공배수하고 16의 공배수가 여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죠? 공통적인 배수가 뭔가? 여기서 공통적인 배수 16도 없고 48이 나타납니다. 그죠? 48. 이게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될 겁니다. 그죠? 지금은 막 각 수의 배수를 한번 구한 것을 만들어 간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두 수의 배수를 구할 때, 넘버 1에는 넘버 2개의 배수를 구하고, 넘버 2는 넘버 1개의 배수를 계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넘버 1하고 넘버 2에서는 5개의 배수만 또는 6개의 배수, 특정 카운트 배수만큼만 출력시켰는데 이제는 넘버 1하고 넘버 2가 서로 어떤 나의 배수가 되고 상대방의 배수의 개수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넘버 2는, 만약 넘버 1이 5고 넘버 2가 10이라고 하면은 넘버 1은 넘버 2 10의 10만큼 배수의 수를 구하고 10은 넘버 1 5만큼 배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프로그램은 결국은 데이터 1은 이 프로그램을 하면은 i를 1부터 두 번째 수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죠? i를 1부터 두 번째 수까지 반복을 해가지고 첫 번째 수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니까 그죠? 또 i를 1부터 첫 번째 수까지 반복하면은 두 번째 수의 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수의 첫 번째 수만큼 i는 데이터 1 첫 번째 수의 즉 넘버 1은 넘버 2 개만큼 하고 넘버 2는 넘버 1 개만큼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이거를 실제 26하고 16을 입력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24는 16개의 배수가 나오고 16은 24개의 배수가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파이썬 언어에 요 프로그램 코드를 해서 실행시키 보면은 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최소 공배수 또는 공배수를 공통적인 배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는 걸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배수라는 각각의 배수라는 걸 구했는데 이제는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i를 1부터 두 번째 수까지 반복해가지고 첫 번째 입력받은 수에 i를 곱한 배수를 두는 겁니다. 그죠? 앞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배우는 최소 공배수 새로운 거를 배울 건데 포문 앞에 데이터 1이 즉 데이터 1이라는 배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배수 i가 for i in 데이터 1 이렇게 요 리스트 같으면은 리스트에 있는 이 원이
데이터 2에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데이터 2에도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i가 LCM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데이터 1에도 있고, 즉, 공배수니까 데이터 1에도 있고, 데이터 2에도 있는 최소,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거를 찾았다고 하면은, 찾았습니다. 그죠? 이 브레이크라는 걸 배우는데, 찾았다고 하면은, 이 브레이크는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하나를 찾기만 하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코드들을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한번 실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걸 한번 보면은 만약 24의 배수가 24, 48, 72 이렇게 있는데 24의 배수, 요 24가 16의 배수 안에 들어있으면은 24가 최소의 공배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24가 16의 배수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24는 최소 공배수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 48을 봅니다. 48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48이 최소 공배수가 되고 더 이상 최소 공배수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이 종료하는 겁니다. 그죠? 그 종료하는 게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종료하는 게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종료하는 거 이게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 i in data 1 데이터 1에 있는 요소가 데이터 2에 if 데이터 2에도 있다고 하면은 그놈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수행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실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행해 보면은 첫 번째 수를 24, 두 번째 수를 16을 입력하면은 최소 공배수 4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공배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공배수가 뭔지. 공배수. 첫 번째 공배수. 두 번째 공배수. 자, 조금 전에 있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1은 즉 넘버 1에 대한 배수가 올라가는 거고 이 배수가 올라가는 거고 넘버 2가 배수에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1이 공통적인 배수는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이 좀 실수를 했네. 그죠? 공통적인 배수는 아닙니다. 그죠? 최소 공배수인데, 공배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그냥 데이터 1하고 데이터 2 공통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알고리즘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죠? 이 알고리즘 틀린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공배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프로그램. 자,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최소 공배수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에다가.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첫 번째 공배수잖아요. 그죠? 아까 앞에 한 내용입니다. 그죠? 아까 앞에 한 내용인데 최소 공배수가 첫 번째 공배수인데 공배수라는 거는 공통적인 배수 안에 이렇게 CM이라고 공배수로 있는 것을 CM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1에 있는 이 i가 데이터 2에 있는 i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공배수입니다. 그죠? 공배수인데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조금 전에는 최소 공배수라 해가지고 하나를 찾으면은 첫 번째 찾은 게 최소 공배수니까 이게 브레이크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죠? 이제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죠? 계속 찾아 나가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하지 말고 계속 이 루프를 반복해서 찾아가면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그럼 공배수가 구해지고 최소 공배수는 구한 공배수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죠? 구한 공배수의 첫 번째 요소가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
그래서 배수 구하기를 하고 공배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요는 법칙에 따라 가지고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수의 공배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거를 두 수의 공배수를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거를 한번 쭉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수 구하기를 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하는 거.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한 자리에다가 그냥 곱하기를 최소 공배수에다가 1 곱하고 2 곱하기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하기 6 곱하기 곱하기만 수행했으면은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16하고 24에 최소 공배수를 구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16하고 24에 최소 공배수가 48입니다. 그죠? 그럼 이 48에다가 10개를 구한다고 하면 48에다가 1을 곱하면 48, 48에다가 2를 곱하면 96, 48에다가 3을 곱하면 144, 4를 곱하면은 뭐 192, 뭐 5를 곱하면은 뭐 240, 이런 식으로 해서 480까지 구하는 수입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다라는 겁니다. 즉 최소 공배수를 가지고 공배수를 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로서 논리 연산자를 예를 들어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공배수를 구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배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도 있고, 배수를 구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공배수를 구할 수도 있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4하고 31을 입력하면은 값이 뭐가 나올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 데이터에 어떤 수를 추가할 수 있고 논리 연산자 AND와 NOT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약수나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나 공배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숙제로서 세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8차시를 통해 가지고 약수와 대수, 공배수와 공약수를 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즉 6개의 학습 요소를 파이썬 언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